지금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진행 중인 분들, 특히 피고 입장이라면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영상이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피고로서 이혼 소송을 겪으면서 직접 당하고 나서야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저처럼 같은 피해를 겪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원고 입장이신 분들께도 참고가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원고의 입장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영상은 오로지 피고 입장에서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린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혼 소송 관련 유튜브를 검색해보면 정말 많은 영상들이 나옵니다. 대부분 변호사분들이 나와서 정보를 설명하고 또 광고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소송을 겪어보면 영상에서 말하는 내용과 현실이 다른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작게는 다르고 크게는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하나씩 다뤄보고 싶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변호사 성과보수입니다. 성과보수란 말 그대로 변호사가 어떤 성과를 냈을 때 추가로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보통 변호사를 선임할 때 기본 수임료와 함께 이 성과보수 조항을 계약서에 넣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이 성과보수 조항, 계약할 때 정말 꼼꼼하게 보셔야 합니다. 저는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해서 실제로 큰 피해를 본 사람이고 나중에 알고 보니 저 말고도 비슷한 사례가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계약 당시 변호사에게 들었던 설명은 이랬습니다. 원고가 재산 분할을 50% 요구하고 있는데 변호를 통해 그걸 방어해서 예를 들어 40%로 판결이 나면 방어된 10%에 대해서 그중 15%를 성과보수로 받겠습니다. 저는 이 설명을 그대로 이해했고 그 말을 믿고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송 결과는 재산 분할 50%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성과가 없으니 성과보수도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변호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가 하나 옵니다. 재산 분할이 5시 50분으로 이루어졌으므로 50%에 대한 15%를 성과보수로 청구합니다. 이때 변호사가 근거로 든 계약서 조항은 바로 이 문장이었습니다. 소송에 의해 이루어진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15%를 성공보수로 한다. 너무 황당해서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변호사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비록 50%를 주긴 했지만 나머지 50%는 주지 않게 되었잖아요. 그 50%가 바로 경제적 이익입니다. 이 순간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구두 설명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계약서에 적힌 문장이 전부라는 것, 의뢰인 입장에서 말로 들은 설명은 아무런 증거도 근거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근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발 경제적 이익의 15% 이런 모호한 표현의 계약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이익이라는 말은 해석 범위가 너무 넓어서 어디까지가 성과인지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바로 저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항의하자 변호사 측에서는 이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종 합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준으로 성과보수를 다시 청구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판결문에 적힌 원고의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원고의 청구는 비율이 아니라 금액으로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피고의 재산이 약 10억 원일 것으로 추정되며 그중 50%인 5억 원을 청구한다. 문제는 이 금액이 재판 전 가상의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실무상 원고는 실제 계산한 금액보다 1.5배 이상 부풀려 청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성과보수를 계산한 것입니다.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원고는 8억 원을 청구했고 실제 판결로 분할된 금액은 5억 원이었습니다. 변호사 측 계산은 이랬습니다. 8억 5억 이꼬르 3억. 이 3억을 성과로 보고 그 15% 4,500만 원을 성과보수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8억 원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가설적이고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있는 숫자입니다. 이 문제로 여러 변호사들과 상담을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답변은 비슷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두 번째 방식, 즉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성과보수는 관례상 맞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방식이 법으로 명확히 정해진 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관례처럼 굳어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관례를 깨고 의뢰인 편에 서줄 변호사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 되면 도움받을 변호사는 없고 변호사와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정말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저와 같은 단계까지 오면 이미 늦었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미 계약했고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는 변경 계약을 반드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성공보수 계약은 반드시 꼼꼼히 확인할 것,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할 것, 구두 설명을 믿지 말고 반드시 서면으로 남길 것,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피고 입장의 성공보수 계약은 청구 비율에 대한 방어 비율을 기준으로 하거나 아예 금액을 확정해서 계약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변호사 유튜브에서는 거의 들을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보세요 라는 말은 많지만 실제 사례를 통해 경고하는 영상은 거의 없습니다. 이 영상이 저와 같은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계기가 되길, 그리고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